오늘 알려드릴 게임은 심시티를 모티브로 한 라이즈시티라는 P2E 게임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코인을 생산해서 수확하는 게임이고, 대표적인 특징으로 오라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고, 인게임 내에서 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BNB 가스피가 안 들어요. 파트너 사는 이런 코인마켓캡,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코인게코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들이고, 포인트PC가 그나마 유일하게 이 게임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됐고, 11월에 여기까지도 로드맵은 진행됐고요. 12월에 1회, 채팅, 친구 이런 게 아직 안 됐어요. 엑서에는 심시티의 영감을 받아서 비슷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픽셀을 마저 보면 이 게임 자체가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수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컨트롤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데 재료가 들어가고 그 재료의 양이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건물의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계층이 있고, 티어마다 지어지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지어진 건물들을 총 3단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그 전에 들어갔던 재료랑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이렇게 30% 이상 되면은 때마다 클레임 코인이 나오는 거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은 톱이랑 망치랑 스톤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1티어, 2티어, 3티어의 재료가 있는데 레벨업을 해서 상위 티어의 재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파밍은 돌, 나무, 철 3가지 종류로 파밍을 할 수 있고요. 중요 건물은 시장, 도구, 병원, 은행, 커피숍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게 중앙은행이 있는데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5 에너지를 가지고 나무나 철이나 돌을 얻습니다. 주택 이익 같은 경우도 하루에 1.44, 2.88, 3.42 고정적으로 보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오라클 시스템이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맞는 코인을 환산해서 내가 받는 고정적인 달러 가치는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티어는 10%의 추가 보너스, 3티어는 20%의 추가 보너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정련소 같은 경우는 앞에서 파밍을 해서 얻었던 재료들을 각 도구를 추가해서 상위 재료 1티어에서 2티어로, 2티어에서 3티어로 넘어가는 그런 걸 해주는 곳이고요. 샵 같은 경우는 재료를 사거나 도구를 사거나 할 수 있는 곳. 시장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나중에 마켓플레이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벤 먹이는 거 있고, 트위터랑 디스코드, 텔레그램 이렇게 3개를 운영하는데, 보통 다 디스코드에서 나온 공지를 트위터랑 텔레그램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통화는 RSC, 라이즈시티 코인이고 BSC 기반에서 들어갑니다. 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유튜버, 스트리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프로그래머가 포인트PC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일했다고 해요. 파트너사에 포인트PC가 있죠. 거기서 나왔던 개발자가 개발했고, 4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랑 디자이너가 게임을 만들겠죠. 프로그래머 1인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세한 팀입니다. 토크노믹스 같은 경우는 총 2,500만 개가 최대 발행량인데, 게임 보상이 75%고 팀 15%, 마케팅 5%, 비공개랑 공개 판매 5%가 있는데, 이전에 공개 판매 진행을 할 때 11월 27일 날에 NFT를 먼저 선판매를 하고 11월 29일 날에 코인 판매를 하려고 했지만 11월 27일 날에 NFT 판매할 때 에러가 있어가지고 코인 판매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 에러가 있었고, 보상 지갑 컨트랙트 주소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트랜잭션은 뭔가 에러가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 게 라이즈시티 코인인데 1달러에 상장을 해서 현재 19불이고 19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장은 12월 1일 해서 5일 정도 지난 코인입니다. 홀더 현황인데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홀더들의 변동 사항을 기록을 해놨어요. 3일날까지 홀더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4일날부터 5일 동안 홀더가 줄었는데, 이동안 비트코인 하락과 라이즈시티 코인도 하락이 있었는데 결국은 단타하던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 이후에 5일날 6,200명인데 지금 현재 6,100명으로 줄었죠. 홀더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가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빠지는데 기존에 게임하던 사람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홀더 지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토크노믹스에 있는 개발자 물량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1등부터 11등까지 다 개발자에 유통하고 있는 물량이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물량을 개발자 쪽에서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상 지갑의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면은 그때가 아마 게임이 망하는 시점일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보상 지갑에다가 보상을 계속 넣어서 보상 지갑 풀을 늘릴 수가 있는데, 보상 지갑 풀을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게임을 하면은 러그풀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상위 11등까지 모든 물량이 개발 쪽에 몰려있다. 지금 현재 이 라이즈시티의 장점이 고래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제일 큰 위험은 개발자가 먹고 튀는 건데, 그 전에 NFT를 판매할 때 5,000BNB만큼의 물량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오픈을 했어요. 충분히 먹고 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오픈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믿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고래가 없고 개발사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방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제일 많은 사람이 0.03배라서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화면으로 볼 건데요. 일단 게임 화면은 심시티를 기대하고 들어왔었는데 모든 건물들이 다 고정된 위치에 다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건물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곳에 수리 모양이 있는 거를 누르면 이거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알려드리자면 레벨은 여기 있는 익스페리언스 박스나 아니면 재료들을 획득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 내 지갑 주소, 스탯, 에너지가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인게임에서 갖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인벤토리 갖고 있는 NFT입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는 갖고 있는 코인을 인게임 내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아웃게임으로 가져가거나 그 중 하나를 하는 거고 갖고 있는 건물들은 총 6개가 있는데 건물 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레어리티가 3이고 등급이 세 번째 등급이라는 거고 커런트 시티즌 이게 3등급인데 건물을 짓고 2번의 업그레이드를 더해서 3등급을 만든 거고 데일리 클레임이 있는데 1.2167 코인을 얻는 게 현재 23.3283의 USDT 가치를 갖고 있는 코인이 하루마다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클레임 했을 때 0.7839의 코인을 얻었고 토탈 하우스 클레임, 하우스를 지어서 얻은 코인이 28개라는 거예요. 민 클레임 30%는 퍼센테이지가 0부터 100%까지 차게 되는데 최소 30%는 차야 클레임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84%의 게이지가 찼고 1.0225개의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현재 가격이 19불이니까 19불 정도의 달러 가치를 갖고 있는 코인을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클레임 코인을 누르게 되면 석세스풀이 뜨면서 퍼센테이지가 비워지고 제 잔고가 11에서 12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건물들을 클레임을 해주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티즌이 2개라서 등급이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위드 아이템, 업그레이드 위드 코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코인이 8.4개거나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3레벨 등급의 아이템을 쓰는 거고 저는 아직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클레임만 해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건물들을 클레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수확은 다 끝났고 아까 11개의 코인에서 14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재료를 이렇게 수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익스페리언스 박스를 얻는 걸 알려드릴게요. 레벨 4에서 경험치가 이 정도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1에서 5만큼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게 데일리로 나와요. 앞에 보여드렸죠. 1일 퀘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의 컨텐츠입니다. 1일 퀘스트가 구현이 안 돼서 이 정도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1일 퀘스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ROI가 좀 더 빨라질 느낌입니다. 하루에 한 번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콜렉트를 눌러주면 그래서 경험치가 날아가면서 살짝 오르는 게 보여요. 이거를 하루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해머, 스톤엑스, 소우가 있는데 해머 같은 경우는 아이언을 채굴하는 거고 스톤엑스는 스톤을 채굴하고 소우는 우드를 채굴하는 겁니다. 우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우드를 누르면 코스트가 5 에너지가 들어가고 콜렉트를 누르게 되면 5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경험치가 오르고 우드가 수집이 됐어요. 인벤토리 가면 우드 스틱 하나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에너지가 소모를 하면은 경험치가 오르고 재료가 수확이 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이 하스피털에 가면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머쉬룸을 팔아요. 되게 특이한 구조긴 한데 병원에서 버섯을 파는데 버섯으로 제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어요. 빅 머쉬룸 이거를 하나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0.4182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는 코인 개수고요. 코인 대비 에너지가 20 이렇게 차는 건데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빅 머쉬룸이었어요. 빅 머쉬룸을 하나 사볼게요. 구매를 하면 석세스가 오른쪽 상단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인이 아까 14개에서 13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즈를 누르면 에너지는 안 올랐고 코인만 빠져나갔어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인벤토리를 눌러서 인벤토리에 머시룸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유즈를 눌러주시면 이 석세스가 뜨면서 에너지가 80이 됩니다. 1레벨짜리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아이언 6개, 우든 스틱 6개, 스톤 6개가 필요합니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가 모자라네. 또 버섯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6개 맞춰서 구했고요. R1 빌딩을 보면은 이제 재료가 다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빌드를 누르게 되면 로딩이 하고 5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사 시간이 나와 있죠. R1 건물 같은 경우는 5분이 걸리고 R2 건물은 15분, R3 건물은 40분 걸리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5분 뒤에 완공이 됩니다. 빌딩이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료된 다음에 민 클레임 30%가 차는 동안 기다렸다가 그 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수확했던 건 0.79%에 게이지가 찼고 이게 30%면은 보통 하루 동안 차는 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5시간, 6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아직 안 나왔고요. 샵도 중요한데 자재를 모으시는 분들 하나씩 사야 되고, 나와 있는 재료들이 1티어 재료랑 2티어 재료, 3티어 재료 이렇게 나오는데 가성비를 계산해 봤을 때 1티어 재료는 안 사는 게 맞고 2티어 재료랑 3티어 재료는 사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다 구매를 해줄게요. 빅 우든 스틱과 빅 락은 2티어 재료고 안빌은 3티어 재료예요. 리프레시를 눌러주면 재료가 바뀌게 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할 거고요. 샵은 하루에 한 번 여기 들어가서 2티어, 3티어 재료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우시는 분들 안 하셔도 좋아요. 이제 효율을 계산해보니까 구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랭킹, 이게 리더보드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레벨이 몇이고 경험치가 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여기 위에 보면 레피너리라고 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곳인데 크래프트를 누르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도구가 하나씩 들어가요. 플러스 1달러만큼 더 들어가는 거고, 프리즌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벤 먹었는지 그런 거 나타내 주는 거고, 이것도 아직 커밍슨이고, 볼 거는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고, 뱅크에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영어 원문을 번역기 돌려서 보니까 0.3651개만큼의 코인을 지불을 하면은 모든 하우스에서 즉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한 방에 클레임을 해주네요. 정말 그렇게 유용한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을 날린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하실 분들은 뭐 해보시고, 수고스러움을 없애주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게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건 다 했고, 코인이 9개가 있는데 익스체인지를 해서 인게임에 있는 게임 코인을 9게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액츄얼 위드로 피가 24%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9개만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55.1249만큼 코인을 갖고 있고, 9개를 빼면은 24%만큼의 코인을 빼서 가스비가 7.5불 정도 들어가네요. 완전 양아치들이네.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려고 걸어놨고요. 피가 24% 들어가고 현재 펜딩 중이고, 신청을 한다고 나오네. 36%.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피가 적당히 빠지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석세스가 떴고, 석세스 뜨니까 여기 BS 시캔에 전정이 됐다 나오고 트랜잭션까지 찍히네요. 그렇게 됐고, 지금 약 5일 정도 게임을 한 것 같은데 12%가 준 걸로 봐서는 15일 동안 피가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인게임에서 9코인으로 가져갔는데 피가 들어간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15일 동안은 클레임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인 것 같고, 그동안 계속 재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 방에 출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개를 보는데 6.84개가 나갔네요. 6.84개가 나가는 게 맞고, 잔액을 보니까 아까 55.1개에서 61.96개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까지 되는 것까지 다 확인했고요. 출금피가 굉장히 강하고 가스비도 많이 들어서 단기간에 출금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투자한 금액이 1349달러고 이게 약 159만원 정도 됩니다. 1349달러 투자해서 하루에 63달러를 회수를 하고, 63달러가 ROI가 21일 원금 회수까지 총 3주가 걸리는 거고, 현재 오라클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인을 수확을 해서 홀딩을 하고 있으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빨리 회수가 되고, 만약에 코인을 홀딩을 했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ROI가 길어집니다. 하실 분들은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효율을 계산을 해본 건데, 머시룸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20, 50,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이 RSC 계산했을 때 이거고, 달러 환산했을 때 8달러, 20달러, 30달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80 에너지를 주는 게 0.375로 가장 위에 두 개보다 효율이 좋았고요.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샵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랑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샵에서 구매한 거는 여기서 이 샵에 있는 데일리 아이템즈에서 구매했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레피네리 제작 가격은 재료를 모아서 티어를 올린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1레벨 재료 같은 경우는 80 머시룸으로 재료들을 주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샵에서 나오는 1레벨 재료를 샀을 때는 땅에서 떨어진 재료를 수확할 때보다 비쌉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일하게 효율을 바라보고 최저가로 잡은 거고, 샵에서 2레벨 재료를 구매를 했을 때 달러 가치로 6달러인 거고, 피네리에서 제작한 거는 여기 앞에 도구가 1달러고 뒤에 있는 게 1.87달러예요. 그 가격을 토탈해서 계산을 하면 6.63달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레벨 재료도 샵에서 구매했을 때 0.9387개의 코인이 들어가는 3레벨 재료가 18달러인
거고, 이거를 여기서 제작을 했을 때 $20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들의 단가를 산정을 해봤고, 샵에서 구매했을 때는 물론 가격이 더 싸지만 데일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구매해봐야 3개인 거라서 단가는 싸지만 재료 개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매일매일 구매를 해서 재료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 방에 짓는 게 가격은 싼데, 재료를 만들어서 바로 건물을 올리면 그거만큼 더 코인이 빨리 나오니까 어느 정도 가성비를 다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같은 건 샵에서 나오는 건 그냥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코인이 날마다 발행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건물 만들 때 재료가 1레벨 재료, 2레벨 재료, 3레벨 재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각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총 제작 가격을 산정을 해봤을 때 거의 샵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80짜리 버섯으로 해서 최적의 효율을 뽑아냈을 때 총 제작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총 제작 단가가 들어가요. 제작 단가 대비 ROI가 보통 23일에서 25일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롱텀으로 봐야 되는 게임인 거고, 생각보다 피를 떼가는 거나 가스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 게임 자체도 건물들이 다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심시티랑은 많이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인 개발자다 보니까 게임이 빨리 나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출금을 해봤는데 이후부터 0% 때까지 기다렸다가 클레임을 하던가 그 동안에는 재투자를 해서 건물들을 늘려나간 후에 할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토크노믹스에서 게임 내 보상이 75%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고래가 없고 사전 판매가 없고 모든 유통량이 게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인 가격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홀더가 6,100명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유통량이 없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생산되는 재화로만 나가는 거예요. 익스체인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개를 빼면 뭐 한 4개를 가져가 버리는데 그만큼 유통량이 적고 오라클이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비싸고 발행량이 또 적어요. 하루 정도 했는데 총 제가 한 3개에서 4개 코인을 수확을 했죠. 그러니까 유통량 자체가 엄청 적고 1300불을 썼는데 코인을 3개를 획득을 한 거예요. 1875만 개를 유통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코인 가격이 급격히 떡락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분들은 여기서 보상 물량에 있는 지갑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얘네가 밸런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밸런스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험 선상이다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눈으로 계속 보실 수 있어서 체크를 하시면서 게임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게임 자체를 큰 VC들이 없으면서 굉장히 잘 유지가 될 것 같은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ROI가 길지만 유타리아 같은 느낌으로 한 달, 2달 정도 바라보고 멘징을 할 만한 게임이다 보여지고, 웬만하면 재투자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회수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게임이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하루에 한번 건물들 다 지었다 가정했을 때 클레임 해주고 하면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을 덜 타는 게임이고, 만약에 저처럼 아까 뱅크에다가 이걸 해서 클레임 5를 누르게 된다면 하루에 5초 만에 모든 걸 수확을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주의 삶을 제일 많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달에 한번 월세 받는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이즈 시티에 대한 게임 설명을 마치겠고요.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검색을 좀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토크노믹스나 뭐 게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